이전 시간에는 학생인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생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인권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학생인권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인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며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모두가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기사와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기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작년에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결과 내용입니다. 국가인권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이 만 7세부터 만 18세의 아동 1,89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진행한 내용을 취합한 결과인데요. 대한민국의 아동이 지난 1년간 가장 빈번하게 당했다고 느낀 차별 유형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었습니다. 응답 아동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학업 성적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동이 차별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장소는 학교와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모든 차별 유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하는 장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교육 현장의 관행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성적에 따라서 교내 대회 참여 여부나 학급 반장 자격, 성적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 시간 참여 정도가 달라지거나 학생들의 출석 번호를 정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있다는 응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차별과 관련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외모 및 신체 조건, 성적, 성별, 연령, 종교 등 유형별 차별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외모와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을 첫 번째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성적을 첫 번째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존재하였는데요. 중학생의 경우 차별이 발생하는 정도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대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학생의 경우 학교에 차별을 받는 학생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한다는 경우가 2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위로를 하거나 차별받는 친구를 말린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앞서 언급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관련한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수조사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집단 따돌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중 1.6%인 약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3.6%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는 2017년 0.9%, 2018년 1.3%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입니다.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급생 또는 선후배 사이 간 폭력의 경험과 관련해서 초중고 모두 폭력의 종류 중 모욕적인 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하여 중학생은 간접체벌, 모욕적인 말, 협박의 순으로 가끔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교사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사나 교직원에게 가하는 폭력과 관련해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초중고 교사와 학생 모두 모욕적인 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학생은 13%, 교사의 경우 37.7%로 이때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 경험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식하는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조에서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기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이 교육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쉬고 배우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 아동 보고서에 담긴 아동의 목소리입니다. 성인의 노동 시간보다 더 긴 학습 시간으로 아동들이 놀 권리, 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의 본분은 성적이라는 사회 분위기에서 놀이를 즐기기도 어렵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도 없어서 시간이 있어도 스마트폰만 하게 된다.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개선하고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아동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 인터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특정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이름과 성적이 공개되면 솔직히 수치심을 느낀다. 특별반 편성에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반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비웃거나 눈치를 주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또 반 친구들끼리 일정의 서열이 정해진 것처럼 이번에 누가 몇 등이라더라, 누구는 못 들었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일기장 등 사적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개인의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과 관련된 학생 정보 또한 공개할 수 없으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공개하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서 제15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경력, 징계 기록, 교육비 미납 사실, 상담 기록,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그리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 정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아동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들은 가서 공부나 해. 어른들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의사 반영을 늘리면 많은 아이는 학업을 줄이고자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아동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야. 아동 의사 반영은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하지. 대한민국 아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에게는 공부가 우선이며 집회 참가 및 대자보 부착 등 시민적 권리와 관련된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방법 등을 시행할 때 반드시 지켜지고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별 때문에, 외모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국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집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마땅히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과연 정말 아동을 위한 일인지,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동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건강한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요. 적당한 놀이와 오락, 휴식을 취하게 하여 발달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을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모든 의견이 다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아동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서 학생, 교육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 각 주체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학생,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 각 주체의 다양한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은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학생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체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인권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활동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참여단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개정사항,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실천계획,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사항, 그리고 학교 규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규율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를 주관하는 등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은 학생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학생인권 상담실에서 처리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의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보고하는데요. 여기서 학생인권 옹호관이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명된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서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개인이 권리를 보장받는 경험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학생과 함께하는 모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학급회장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철을 추천합니다. 또 있나요? 윤주민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 후보는 앞으로 나와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급 회장 후보 1번 김진철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장 재량으로 진철이가 회장을 제가 한다고?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이는 키도 작고 뚱뚱해서 우리 반을 대표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아? 학비를 벌어서 지각하는 뚱뚱한 애들은 원래 멍청해 보이잖아. 얼굴도 너무 흔하게 생겼고. 저런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그치? 너 소문 못 들었어? 진철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던데. 한번 보기만 해도 척척 외워서 머리 엄청 좋대. 진짜? 뭐 그렇다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2번 후보 윤중이라고 합니다. 주민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왜? 그럼 쟤는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야? 가난해 보이는데 돈 벌러 온 건가? 주민은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 영어도 엄청 잘한대. 그리고 중학교 때 춤도 잘 춰서 아이돌 멤버제안도 받았다던데? 진짜? 그러면 제가 회장 되면 아이돌 회장 생기는 건가? 네, 두 분 정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할 후보 없습니까? 없나요? 서여진을 추천합니다. 여진이는 반장하기 좀 못생기지 않았냐? 그래도 진철이는 중학교 때라도 잘했지.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서여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정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그냥 쫀은 아닐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 승민이도 이상하고 좀 별로야. 얘들아, 회장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반을 위해 일만 잘하면 되지.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은 없나요? 그 차별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